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그 떼꿀 실버 작은 도서관에서 효문화 기획 행사에 좀 과분하게도 이제 특강이란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들 앞에 서게 된 박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자식이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조금씩 한번 넘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이 여러 어머니 아버님들 앞에 자리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되게 영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그냥 제가 여기 서서 영광입니다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올해 이제 32이거든요.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보시기엔 되게 이제 그 귀염둥이일 것 같은 나이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되게 그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네, 하루하루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서 지금까지 그 무탈하게 이제 자제분들 잘 키우시고 이런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지 조금은 상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제 32이고 제가 90년대에 이제 그 어린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연하게 저는 제가 30살이 넘으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조금은 뭐 이제 꽃다운 처자도 만나서 이제 어쩌면 뭐 자식도 있지 않을까 막연히 이제 30살이 되게 많은 나이처럼 보였어요. 어릴 때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30쯤이 되면 저렇게 이제 뿌리가 든든한 나무 같은 사람이 30아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지금은 이제 그 흘러가는 세월에 따라서 남들이 하는 것 정도만 하고 살아도 단풍이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날 때까지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듯이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적절한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면 정말 충분한 30대겠다. 아직도 너무 많은 미션들이 남았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뭐 취직은 이제 다행히 했고, 뭐 책도 그 기회가 닿아서 한 건 냈지만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없는 게 훨씬 많은 그런 나이가 지금 30대더라고요. 이제 몸만 이제 멀뚱히 컸지 아직 뭔가 제대로 이룬 것도 없고 되게 불안한 나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네, 조금 위태위태한 형태인 것 같은데 아직 채 떨어지지는 않은 그런 나이가 지금 요즘의 30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혹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저 이름을 들어보시거나 뭐 봤다 하시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 계실까요? 아마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이 이제 저의 첫 작품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분들은 다들 좋아하고 잘 아시죠? 네, 이분들은 네, 이찬원 가수님이랑 네, 임영웅 가수님입니다. 네, 이제 이분들이 이 자리에 왔으면 아마 이제 멋들어진 노래를 트로트를 한 곡 뽑으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의 심금을 울리고 딱 이제 한 20분 공연하면 이제 완전 감동의 눈물을 뽑고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서 아마 가셨을 텐데 근데 그러면 얼굴도 이제 처음 보고 이름도 처음 듣는 친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아마 조금 궁금증이 일기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복지사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그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예쁘네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은 뭐 사실 대단한 책이라기보다는 그 엄청 뭐 의미심장하다든지 뭐 깊은 주제의식이 있다든지 뭐 멋진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기보다는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이제 어머니와 있었던 그 자그마한 추억들을 조금씩 엮어서 그걸 이제 책으로 펴낸
결과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제가 왔으니까 뭐 제가 감히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앞에서 뭘 뭐 가르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의 그 지난 추억들을 좀 상기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또 다른 그 아들이나 따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여러분들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냥 잠깐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각자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좀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여기 이제 소울푸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혹시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다들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제 뭐 소울푸드 뭐 되게 좀 깊은 맛을 내는 식당을 가서 이게 내 소울푸드다, 이걸 먹으면 그 마음이 허하거나 좀 마음이 허전할 때 좀 가득 차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음식이 있거든요. 네, 저한테 그 음식이 바로 이 닭도리탕인데요. 네, 그 뭐 닭볶음탕이라고도 하고, 네, 뭐 닭도리탕이라고도 하고, 뭐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이 음식을 닭도리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에서는 닭도리탕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그 휴대폰 다들 있으시죠? 이제 거기서 이제 앨범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사진첩을 넘기다가 이제 어머니의 닭도리탕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이제 사진을 보고서 맛있겠다, 먹고 싶은데 주변에 비슷하게 하는 곳이 없네, 이거 그러면 이제 먹으려고 하면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먹기 쉽진 않겠다. 처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을 좀 이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집에 내려갈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 엄마를 볼 일이 별로 없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이제 여태까지 엄마를 봤던 시간이 지금부터 엄마를 볼 시간보다 더 길지도 모르겠다. 남은 시간이 지금보다 더 작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음식을 처음 보고 좀 뜬금없긴 한데, 이 닭도리탕, 소울푸드인 닭도리탕을 보면서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제 때마침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올해 정확히 환갑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배운 재주가, 사람이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전 이제 읽고 쓰는 일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러면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뭐 돈이 되게 많으면 저도 이제 명품 백을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글을 이렇게 쓰고 엮어서 선물을 한번 드려보면 이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닭도리탕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시기별로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다들 이제 그 출산은 이제 아버님들은 같이 이제 함께 있으셨을 거고, 어머님들은 대부분 이제 출산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어릴 적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뒤통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어쩌면 제목만 보고도 느낌이 오시는 그 어머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뒤통수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팔싹둥이나 구삭둥이라는 말 아시나요? 네, 8개월이나 9개월 만에 아이를 낳으신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겠죠. 네, 뭐 되게 뭐 특이하다든지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 네, 다들 아신 것처럼 이제 9푼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8푼이 9푼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원래 이제 10개월을 어머니 배에서 가득 채우고 낳아야 되는 아이가
8개월이나 9개월 정도만 채우고 나오는 경우에 팔삭둥이, 구삭둥이라고 부르죠. 네, 예전에는 이제 아이가 10개월을 가득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그 한 푼이나 두 푼이 모자라게 나오지 않는지, 뭐 실제로 건강에 뭐 이상이 있다든지 좀 정신이 미숙하다든지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이 그 10개월을 가득 채우고 나온 경우보다는 많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4, 50년 전만 해도. 네. 갑자기 이 팔싹둥이, 구삭둥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제가 팔싹둥이이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이제 저는 뭐 어디 모자란 데는 크게 없이 이렇게 잘 자라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1990년, 88년, 9년쯤에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당시의 나이로는 이제 30살이 되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엄청 늦게 하신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3달 만에 이제 아버지랑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아마 뭐 시기적인 압박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나이만 돼도 뭐 노처녀니 뭐니 이러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시선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정말 2달, 3달 만에 이제 결혼식장을 잡고 결혼식을 치르고, 네,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만에 제가 들어선 거죠. 예, 이제 결혼을 딱 하시고 정확히 한 달 만에 들어섰는데 이제 주변에서 시선이 어떨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요즘은 속도 위반이나 뭐 과속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식이 오면 뭐 최고의 혼수 선물이라는 말까지 뭐 우스갯소리로 하곤 하지만 당시에는 엄청 그 터부시 되는 일이었다고, 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친지들은 물론이고, 아, 이거 과속해서 애를 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 애가 성격이 너무 급한지 이제 8달 반 만에 나오니까 정말 이제 결혼하자마자 거의 딱 10개월 차에 이제 나온 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되게 이상하게 봤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게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들었을 때 되게 속 많이 상하셨겠다.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좀 평범하게 그냥 결혼을 해서 애를 가지고 낳았는데 주변에서 이상하게 본다 그러면 되게 속이 상했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제가 딱 나오는 순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애를 뒤집어 놓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애가 그 이제 어머니 배에서 나오면 그 이제 뒤통수가 되게 무른 상태라고 하잖아요. 네, 해서 이제 바닥에 눕히면 이제 뒷머리가 평평하게 되지 않을지, 네, 이게 오로지 이제 어머니의 제일의 걱정이셨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볼이 바닥을 향하게 눕혀서 이제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눕히면서, 예, 아이 뒤통수가 어디 좀 못나진 않을지 이런 게 걱정이셨다고. 주변에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난 우리 애 뒤통수가 훨씬 중요하다, 네, 이런 지극정성으로 이제 저를 살피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저는 회사에서 이제 조그만 자그만 그 좀 마찰이 생겨서 그 구설수만 있어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도 않은 일로 이야기가 도는데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애 뒤통수 같은 거나 신경 쓰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나도 애를 가지면은 저런 마음으로 기르게 될까. 그런 마음으로 기르게 되나요? 네, 저는 정말 그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아직도 저한테는 그 아이를 낳는다는 일은 되게 먼 일처럼 느껴져서, 네, 그런 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뭐 어머님들 정말로 그런 마음인가요? 애 뒤통수가 제일 소중한가요? 네, 상당히 소중하죠. 먹어서 키우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었고, 밤잠 못 자고 이렇게 뒤통수도 중요하지만 양쪽에 얼굴을 다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키웠죠. 또 그런 게 또 저는 생각도 못한 이야기인데, 네, 다행히 뭐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키우신 덕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건지 몰라도 뭐 뒤통수가 그렇게 흉하진 않은 정도라,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거 하면 이제
이 포스터는 다들 조금씩 종종 보시는 일들이 있으시죠? 네, 강아지를 찾습니다 대신에 이제 실종된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포스터를 종종 보고, 요즘도 뭐 대단히 드물지는 않게 보는 것 같은데요. 요새 그 네이버에 검색창에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검색어를 넣으면 이제 실종 아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뜨거든요. 네,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럴 뻔한 적이 있었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는 실종될 뻔한 사연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그 양산이라는 되게 작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네,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그 할머니 댁, 그 고모 댁, 뭐 친지들이 다 멀지 않게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기 통영이라고 굴이 유명한 동네가 있는데요. 네, 이제 경남 통영에 계셔서 이제 저희 할머니, 고모, 작은 고모,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해서 5명이 같이 손을 잡고 통영에 가는 길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장이 3일장, 5일장 이런 식으로 들어섰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잠깐 물건을 살 일이 있어서 고모한테 제 손을 좀 맡겨두고 잠깐 물건을 사고 오시는데, 아니 얘가 얼마나 정신머리가 없는지 갑자기 사라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돌아오니까 고모 손을 잡고 있어야 할 애가 안 보이고, 고모도 얘 어디 갔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니 하고 이제 머릿속이 정말 하얘졌다고 하는데 막 울 생각도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지금 당장 안 찾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장이 뭐 원체 이제 번잡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아연실색한 상태로 이제 아이를 찾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왔던 가게도 돌아가 보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한 10분, 15분을 이제 정말 그 소리치면서 뭐 현아 부르고 다니셨겠죠. 근데 그런데도 이제 애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셨을 텐데 이제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어깨를 톡톡 치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그 반대손에 이제 해맑게 아주 웃고 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멀뚱히 서 있는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저였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생에서 제일 심각한 순간이었고, 이게 그때 그 아주머니가 사실 큰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을 먹고 데리고 갔으면 저도 이제 그 아주머니가 어머니인 줄 알고 자랐을 거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집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엄마인 줄 알고 컸을 것 같다, 그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릴 적의 사건이 이거 하나뿐만이 아닌데 살면서 그 너무 평범한 불행의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외가댁이 그 2차선 도로변에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5살인가 6살쯤에 이제 외사촌 누나랑 놀면서 이제 2차선 길에 제가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네, 이건 진짜 실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집에 저기서 이제 창문으로 보고 계셨던 거고, 막 쫓아나오고 계셨겠죠. 정말로 제가 이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차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운전하신 그 선생님이 정말로 그 멋진 주행 실력으로 저를 이렇게 이제 정말로 죽을 뻔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와서 또 이제 저를 겁내 혼내셨죠. 그 기억은 저도 살짝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제 친구 이야기인데, 이제 아파트 옥상은 아니죠, 한 3, 4층 되는 높이에서 우산을 들고 뛰어내린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다리가 실제로 어릴 때 다 부서지고 깁스를 한 친구 이야기도 있고, 이게 어린애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태연한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렇게 사라지는 걸 포함해서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잘 자란 것만 해도 너무너무 큰일이 아닌가. 네, 이런 경험이
저는 다들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 주변 친구들은 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심각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또 이제 자제분들 키우실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고요.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이제 조금 이제 그 마음이 조마조마한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좀 제가 철부지였었던 적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제 가족들끼리 치킨 드실 때 아버님 혹시 다리 어느 부분이 드시나요? 좋은데요. 예.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저도 저런 집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상하게 애들한테 그렇게 다리를 먹으라고 요즘은 좀 덜 하시긴 한데 어릴 때면 그래서 항상 이제 좋은 거는 다 제 건 줄 알았거든요.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 대접을 받고 자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몹쓸 짓인데, 예. 그래서 아니면 뭐 식은밥이 한 덩이 남으면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어머님 뭐 항상 이제 밥 한 숟갈 남아 있으면 이제 자기가 떠서 가서 이제 새 밥을 안 치고 그냥 남은 식은밥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제발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예, 지금 할 이야기랑 상반되게 네, 이런 이야기, 이런 맥락에서 저 어릴 때 이제 딸기에 대한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예, 요즘은 뭐 서량이나 매향 정도 뭐 비싼 품종만 좀 비싸지 딸기가 그렇게 비싸거나 뭐 귀한 과일은 아닌데, 저 이제 어릴 적 한 90년대만 해도 딸기가 엄청 귀한 과일이었잖아요. 이제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고 뭐 그렇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 딸기인데, 첫 애가 얼마나 좋고 귀했는지 이제 겨울철이 되면 항상 이제 딸기를 사다가 깨끗이 씻어서 이제 머리 꼭지를 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입에 하나씩 넣어주면 이제 어미새한테 먹이 받아먹는 아기새처럼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렇게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모습이 예쁘니까 계속 이제 사다 주셨겠죠. 그런데 이제 딸기를 그 어느 날 하루는 손질을 하고 있다가 그 멍든 부분이 있잖아요. 딸기 이제 뭐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약간 상하거나 멍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굳이 먹이기 싫어서 멍든 부분을 이제 칼로 도려내고서 이제 엄마 입에 넣는데 뒤에 식탁에 멀뚱히 앉아있던 제가 엄마를 부르더니 엄마 보고 왜 엄마가 딸기를 먹냐며 정말 순수한 호기심으로 엄마가 왜 딸기를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대학생 맞을 거예요. 아마 대학생이 된 저랑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딸기 씻어서 같이 이제 소파에 앉아서 딸기를 하나씩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근데 어떻게 그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냐며 제가 부끄럽다고 왜 그러냐며 근데 뭐 사실 뭐 딸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그 이제 부모님에게 박은 마음에 박은 못이 진짜 많을 텐데 뭐 말도 못하게 많겠죠. 뭐 저희 집이라고 뭐 유별난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일이 있는 것만큼 나쁜 일들도 있었고 뭐 험한 말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때가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게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좀 유독 좀 인상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집에 내려가서 이제 딸기 먹으면서 이 얘기를 꺼내면 항상 그냥 말없이 저녁을 제가 사고는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아이가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점차 많은 상처를 주면서 딱 이제 한 이 나이쯤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애가 이제 엄마 보고 딸기를 왜 먹냐며 무슨 일이냐며 그게 무슨 소린지. 네, 그래서 저희 외사촌 누나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되게 빨리 그 남매를 낳은 외사촌 누나가 있는데 절대 자식에게 좋은 걸 안 주더라고요. 메뉴도 항상 부모님이 정하고 좋은 건 자기들이 먹고
그렇게 이제 애를 키우니까 애들이 엄청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어머니를 깍듯이 모시더라고요. 해서 이제 저도 애를 낳으면 저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또 애를 낳아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정말 그런가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해서 이제 그 영유아기 5세까지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되게 이제 그 어릴 때이긴 하지만 아직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약간 좀 지루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이제 저희 여기 제가 노래를 한 곡을 넣어뒀는데요. 노래를 한 곡 듣고 혹시 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있으면 다녀오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이어볼까 합니다. 잘 나오겠지? 네, 이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저렇게 노래를 잘 불렀으면 네,
이렇게 긴 책을 적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네, 아우 조금 부럽네요. 네. 네, 그러면 유년기 이야기 계속 이어가 봐도 될까요? 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심부름 가는 날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심부름은 되게 아이에게나 어머니에게나 첫 심부름 되게 의미가 있는 되게 좀 중요한 사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책 중에서도 이슬이의 첫 심부름이라는 첫 심부름 가는 때 아이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걸 잘 표현한 책이 있어서 한번 네, 이미지로 사용을 해봤고요. 그 이제 아이가 이제 어머니의 통제를 떠나서 어떤 미션을 행하러 간다는 자체가 아무 통제 없이 아이가 뭔가 미션을 하러 간다는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되게 좀 큰 불안이라든지 좀 걱정의 마음을 심어 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약간 기대와 설렘이 있는 동시에 이제 불안하기도 한 그런 일이 첫 번째 심부름인 것 같아요. 네, 해서 저는 이제 이 심부름을 되게 간단한 걸로 시작을 해야겠죠, 당연히.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던 그 이제 슈퍼마켓으로 이제 첫 심부름을 갔습니다. 혹시 지금도 장을 다니시는 어머니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장을 간다든지 슈퍼마켓에 가면 콩나물 500원치, 당시에는 사실 300원치였죠. 300원치만 주세요 하면 이제 이 검은색 비닐봉지에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씻지도 않은 손으로 이제 이렇게 세 움큼 정도 집어서 이제 넣어주시는 그 콩나물이 있잖아요. 네, 이 콩나물을 이제 저희 슈퍼마켓에서 팔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물건은 이거 탄두부를 팔았습니다. 이제 마트에서. 지금은 뭐 풀몬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다 팩에 포장이 너무 잘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망원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망원 시장에 가니까 여전히 아직도 두부를 이렇게 파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네, 해서 이제 콩나물 500원치, 이제 판두부 이 한 모에 500원이니까 딱 1,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서 두부 한 모에 콩나물 하나 주세요 하면 딱 1,000원짜리를 하나 내밀면 되는 네, 그런 심부름이었거든요. 네, 해서 이제 제가 두부를 그렇게 해서 사올 때면 이제 어머니는 집에서 이제 된장을 끓이고 계시고 제가 사온 두부를 썰어서 바로 넣고 콩나물은 냉장고에 넣어 두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다 치우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TV 앞에 신문지를 펴셨거든요. 신문지를 저렇게 펴서 이제 콩나물 아까 사온 걸 턱턱 털어서 이제 머리 다듬고 꼬리를 꼭 떼시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으면 그게 이상하게 재밌어 보였는지 엄마 혼자 하니까 힘들어 보였는 건지 저는 이제 멀뚱멀뚱 혼자서 놀다가 엄마 옆에 가서 이제 이거 다듬는 걸 도와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제 제 동생도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이제 옆에 와서 같이 이제 꼭 항상 저녁이면 TV 앞에서 이제 콩나물을 다듬곤 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시간이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하면 가족의 냄새가 나는 시간인 것 같다고. 이건 사실 큰 의미도 없는 일이고 마트에 가면 요즘 포장도 너무 잘 돼서 나오고 콩나물 손질도 다 너무 잘 돼서 나오고 그런데 크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고 모여서 서로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걸 할 때면 서로 모여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아무 이야기도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모여 앉아 있는 시간 자체가 되게 가족을 생각하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도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콩나물만큼은 절대 이제 마트에서 사지 않고 이렇게 시장을 가서 사서 와서 손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3-4번 정도 이제 집에 내려갈 때 어머니가 가끔씩 이제 손질을 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이제 손을 보태곤 하는데 내가 나중에 애를 낳으면 아이는 나를 어떤 느낌으로 가족을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저한테는 그게 콩나물 다듬는 시간인 것 같다라고 심부름에서 이제 이렇게 가족의 냄새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이런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막상 당장 생각하려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는 이야기들일 수 있을 텐데 아마 집에 가시면서 이제 아들 따님들 생각하시면서 좋았던 시간들을 한번 이 장면 저 장면 상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제 일미모침만 보면 목이 메신다고 하거든요. 그 뭐 진미채, 뭐 진미무침, 일미채, 일미무침 뭐 다양하게 부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미무침이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되게 만들기도 간단하고 맛도 있고 좋은 반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골고백세라는 말 다들 아시죠? 네, 이제 병원에 자주 가는 체질인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병원을 자주 가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골골백세라고들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아니신데 어릴 때 젊을 때는 전형적인 골골백세 스타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몸은 그렇게 안 좋은데 이제 좀 결벽증이 있으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청소기를 돌리고 수건은 꼭 삶아서 써야 되고 세탁기에만 돌리면 그게 깨끗이가 않다고 꼭 삶아서 쓰시고 그리고 애도 아침 저녁으로 꼭 씻겨야 되고 그렇게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 번쯤은 쓰러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담석증이라는 병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뭐 되게 큰 병은 아니라서 다행히 이제 병원에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오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고모 집에 아마 한 2, 3일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제가 집을 가면 항상 하던 얘기가 문을 유치원 마치고 문을 열면서 엄마 밥 줘라는 말이 뭐 거의 인사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딱 이제 유치원을 갔다 오면 뭐라도 먹어야 이제 좀 직성이 풀리는 아주 먹성이 좋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병원 갔다가 온 날은 이제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한 2, 3일 정도 이제 엄마를 못 보고 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집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셨고 이제 제가 집에서 돌아오니까 엄마는 머릿속으로는 일어나서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하루 밥 못 먹으면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건강을 먼저 챙겨줘야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얘가 소리를 안 지르고 졸졸졸졸 문을 살짝 열어보더니 다시 문을 닫더랍니다. 근데 이제 어린애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완전히 다 닫지는 않고 문을 살짝 열어두고서 이제 키도 작고 한데 식탁에 가서 이제 혼자서는 저기 밥솥에 밥을 펼 수가 없는 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자로 받치고 이제 밥솥에서 밥을 푸고 냉장고에 있던 일미무침이 있었는데 이제 보존 기간이 또 높으니까 일무침이랑 이제 마른 게 이미 있었는데 그렇게 밥을 챙겨 먹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TV를 보더랍니다, 혼자서. 네. 그런데 이제 재밌게 이제 이런 걸 이제 또 봐줘야 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문틈으로 이 모습을 정말 다 보고 계셨다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우리 형이 이제 다 컸네. 이제 엄마 없어도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애들이 너무 빨리 철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음날 이제 유치원 갔다 오는 길부터는 다시 엄마 밥줄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힘든 일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뭐 애 낳은 순간부터 애 처음 나오면 뭐 2시간 채 못 잔다고 들었거든요. 2시간마다 일어나서 밥을 줘야 되고 뭐 똥기저귀 갈아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너무 많은 일상의 고난들이 있을 텐데 이런 한 번 한 번의 순간들이 있으니까 이 일들을 원동력 삼아서 하루하루를 버티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미무침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괜히 울컥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저도 뭐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번쯤 해드리면 좋겠다 싶었고요.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다들 그 아들 따님들이 천재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똑똑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보통이고, 천재인 것 같아라고 해도 보통이고, 우리 애가 좀 이상해요 하면 그게 천재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천재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커다란 우애셨는데 아주 커다란 우애셨는데 이게 이제 저 어릴 때 나왔던 레고 모델인데요. 1996년도에 출시된 모델인데 그 당시 가격으로 20만 원 하던 레고였거든요. 이런 걸 사줘도 이제 혼자서 되게 잘 맞추고 노니까 우리 애가 진짜 레고 천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집이 형편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첫애가 갖고 싶다고 하는 건 온갖 걸 다 사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잘 조립을 하고 노니까 이제 부산 서면이라는 부산에서 제일 큰 동네에서 그 백화점에서 이제 레고 대회라는 게 열렸어요. 이건 요즘 사진인데 이제 이런 대회가 있어서 이제 레고 좀 한다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인데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내 새끼가 1등이다. 이제 엄청 의기양양하게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레고 대회장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고가 되게 퍼즐 게임이라고 매뉴얼을 보고 그걸 따라서 빨리 맞추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주제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창의력을 발휘하는 대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주제가 저는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21세기에 펼쳐질 대우주 시대에 대해 레고로 표현하기 라는 주제였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는 우주 왕복선을 만들더라고요. 저렇게 근사하게 생긴 건 아니고 그냥 우주선처럼 생긴 걸 만들면서 이게 이제 대우주 시대가 되면 이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비행선이 필요할 텐데 여길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행선을 나타내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초등학생 저학년이 하기에는 되게 멋진 스토리텔링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이제 집만 몇 개 짓다가 이제 낙선을 하고 조금 전에 들려들었던 그 옆에 있던 친구는 그때 은상을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수상을 하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는 세상이 넓고 내 새끼는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좀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전 제가 천재가 아니란 걸 진즉에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천재의 척도가 되기에도 그렇게 좋은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6남매의 막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릴 때는 그렇게 자랐다고 하는데 먹는 것도 그냥 남는 거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돼도 공부를 잘 했는데 이제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냥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를 가든지 아니면은 그 대학을 가지 말든지 취직을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의 천장을 만날 때가 오는데 자기의 재능이 천장에 닿는 경우도 있겠지만 환경이나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자기가 해야 하는 걸 되게 빨리 접어야 하는 순간들도 오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듯이.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이제 좋은 걸 다 해줬던 이유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뭔가를 해봐라 라는 의미였을 텐데 기껏해야 저렇게 별거 아닌 레고 대회장에서 아들의 천장을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아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괜히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좀 잘했으면 그래도 아들이 좀 더 오래 천재인 줄 알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순간들이 이런 평범한 좌절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이게 그렇게 굳이 빨랐어야 했나? 겨우 레고 대회장에서 그걸 느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해서 이야기로 한번 삼아봤고요. 네, 이제 조금씩 좀 더 이야기가 좀 구체화되는,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 훨씬 뚜렷하게 남아있는 일들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제 집안이 어려서 그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집안이 되게 어려서 그랬는지 사춘기가 없었어요. 사춘기는 없었다고 이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라, 네, 이제 저는 그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집안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 기울었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그 이제 집안에서 이제 고성도 되게 많이 일어났었고, 당시에. 그 이제 좀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트러블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제 의사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 의사도 그랬고,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얼마나 오냐 그 귀하게, 쓸데없이 귀하게 자란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해 드렸으니까, 네, 이게 8인 1실의 기숙사 방이었어요. 딱 저렇게 생긴 2층 침대가 4개가 놓여 있었고, 그 옷까지 조금 들어가는 캐비넷이 8개가 있는 정말 자그마한 방이었는데, 지금 거기서 살라고 하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들 이렇게 사니까, 남자들끼리 모여서 사니까 은근 또 재밌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만화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자습도 째고, 네, 그렇게 이제 놀러를 다니니까 되게 처음에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엄마를 봐야 되니까 이제 한 달째 같은 지역에 있는 친구들끼리 이제 동네로 이제 돌아가서 집에 가는데, 이제 아파트를 보는데 되게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랬는데요. 예, 집 문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이때까지도 되게 좀 신났거든요. 나 지금 기숙사 생활 생각보다 재밌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엄마 아빠한테 할 생각에 약간 좀 들떴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원래 벨을 안 누르고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 그 이상한 습성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해서 문을 여는데, 해서 엄마 하면서 부르는데 이제 당연히 엄마가 쫓아 나오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가 나와서 엄마를 부르는데, 이상하게, 정말로 이상하게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저도 뭐 정확한 뭐 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엄마를 보니까 눈물이 나서 질질 짰거든요. 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이제 조금씩 멀어지겠다.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항상 엄마랑 붙어 있었는데, 이제 뭐 학교나 학원 갔다 오면 항상 이제 엄마를 봤었는데, 이제 타지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날 시간이 더 늘어날 일은 없겠구나라는 걸 그때 아마 좀 무의식적으로 깨달은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집에서 차츰 멀어지는 시기가 됐구나. 뭐 지금은 뭐 1년에 한 2-3번 정도 가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 나 왔어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기 바쁘지, 서로 어색하게 이제 이야기하기 바쁘지, 뭐 울다든지 그런 일은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왔을 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네, 청소년기, 이거는 이제 한 13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요. 네, 수능 치고 나왔던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이제 2008년도에 첫 수능을 쳤었고요. 정말 추운 날이었습니다. 정말 추운 날이었고, 네, 이렇게 이제 애들 모여서 시험을 한번 쳐봤고요. 시험을 치고 있는데 제 마음 상태는 이랬고요. 첫 시간 이제 언어 영역을 치고 나왔는데, 와, 진짜 큰일 났다. 나 12년 동안 공부했는데, 나 공부 그래도 좀 잘했는데 오늘 망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니까 버틸 수가 없는데, 못 버티면 안 되니까 억지로 이제 시험장에 남아 있었고, 시험을 치고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제 뭐 시험을 잘 쳤는지 말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했는데, 엄마 나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날 눈이 왔었는데 정확히 이렇게 눈이 왔었어요. 그래서 눈을 맞으면서 정말 영화처럼 전화를 하고 왔는데, 당연히 이제 궁금하시죠.
현아 시험 잘 봤니? 이렇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고생하고 나왔다고. 네, 춥지 않냐며, 고생했다며, 따뜻한 거 먹으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시험이 망했다고, 큰일 난 것 같다고, 1년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묻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날. 네,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저는 이날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묻지 않은 게 너무 큰 위로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엔, 지금 생각하면 뭐 수능은 정말 뭐 대단치 않은 일인데, 지금 와서 보자면 수능보다 중요하고 멋지고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게 세상인데, 수능을 칠 때만큼은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예, 좋은 대학을 나와야 뭔가 꽃이 필 것 같고 그랬었는데, 그걸 안 물어보시니까 저보다 더 그 성적을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걸 안 물어보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좋고 멋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거꾸로 이제 거칠고 팍팍한 일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면 그냥 가끔 이런 순간순간들이 그냥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모든 자식들에게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서 제가 크게 이제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일 없이, 실패한 일이 있어도 이런 순간들을 지지대 삼아서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요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해요. 이제 이제 30 넘은 이제 저의 이야기에 가까운데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님들 많이 하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자제분들 오시면 이제 이것 좀 먹어봐라며. 처음 들으면 너무 좋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밥을 먹기가 무섭게 커피 한 잔 안 할래? 식혜 한 잔 먹어야지. 올 거 알고 준비해 놨었다며. 이제 식혜까지 먹고 나면 이제 한가도 좀 사놨는데 안 먹냐면서. 정말 처음에는 괜찮다고 웃으면서 저거 괜찮다고 하다가 짜증을 결국 내고 말거든요. 제발 그 말 좀 그만하라고. 서울에서 좋은 거 제일 잘 먹고 다닌다고. 제발 먹으란 말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집에 내려갔을 때 엄마가 뭘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닭도리탕만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거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뭐 비싼 건 제가 훨씬 더 잘 먹고 다닐 텐데, 그럴 나이니까. 그럴 텐데 왜 굳이 고생을 해서 마음 쓰이게 고생을 해서, 내가 사줬으면 사줬지, 이제 돈도 버는데 왜 그런 고생을 하시냐며. 이번 설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보호사는 아니고 그 연배가 있으신 노인분들 댁에 찾아가서 잘 지내시는지 보고 이제 말동무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한 집안 한 어르신한테 들었던 얘기라면서 이제 곧 설이니까 이제 그 아들 따님들 손주분들이랑 같이 오시겠어요 하니까 그렇다며 그럼 요리는 좀 안 하세요? 물어보니까 그 손주 내외가 그 자식 내외가 이제 사오거나 준비해서 오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는 그쵸, 그거 되게 번거롭고 힘든데 잘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르신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해주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인데 정말로 몸이 안 따라줘서 음식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 거구나. 원래 해주던 걸 할 수 없게 되는 순간들이 오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티는 안 내고 여전히 먹으란 소리 그만하라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괜히 정말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시간들이 엄마랑 내 사이에 있는 큰 슬픔을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 될지, 그게 아니면 자그마한 슬픔들을 좀 쌓아나가는 시간이 될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남은 시간은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좀 잘해야겠다. 좀 효자는 못 돼도 효도는 좀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몸이 안 따라주는 순간이 올까요? 그럼 저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네, 이야기를 했고요. 네, 조금 우울한 이야기는 다시 이제 벗어나서 그 자식분들이 오시면 혹시 같이 사진 많이 찍으시죠? 그 혹시 안 찍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저는 좀 사진을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뿐만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2, 3년이 됐는데 뭐 사진이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어머니 얼굴을 잊어버릴 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우리 엄마 이렇게 생겼지 하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한 2, 3년 정도 흐르니까 엄마 목소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근데 저도 뭐 몇 년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 목소리가 생각나지 않는 걸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영상을 조금씩 남기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땐 저희 어머니가 너무 민망해 하셨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이제 막 이렇게 막 먼저 인사도 하고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아무 말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제 그렇게 기록을 좀 남겨주셨으면 이제 저희 자식들한테 되게 큰 선물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일본에서 윤동주 같은 시인으로 불리는 이시카 다쿠보쿠의 한줌의 모래라는 단가인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장난삼아 업어본 어머니, 너무나 가벼워 눈물이나 세 걸음도 못 걸었네.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단가인데요. 네, 이 시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좀 울컥해져서 이제 어머님들도 한번 보면 좋겠어서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는 저희 어머님이랑 항상 사진을 남기고 있고 영상까지 넣으면 너무 이제 그 주책인 것 같아서 네, 영상은 놔두고 사진을 이렇게 남기고 있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도 꼭 자제분들이랑 기록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님들 혹시 그 어머님들한테 꽃 선물 마지막으로 한 지가 언젠지 기억나시나요?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혹시 꽃다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꽃이 되게 그 사치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는 거 말고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하던 말이 꽃 그거 어디 쓰냐고. 그쵸.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저한테 이런 생각을 가르쳐 준 분이 저희 어머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제 되게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꼭 그거 별로 쓸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종종 하셨거든요. 정말 그게 그냥 단줄 알았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꼭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취직한 회사에선 되게 이제 어머니 아버님 생일 때 꽃이랑 케이크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선물을 드리기 전에도 뭐 제가 뭐 비싼 식당이라든지 뭐 비싼 외투라든지 이런 건 종종 사드리는데 그런 거 받을 때보다 훨씬 좋아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진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걸 제가 뭐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이렇게 건네줬는데도 너무 좋아하셔서 이게 엄마가 그냥 엄마인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때 처음 하게 되더라고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고 괜찮은 게 정말 괜찮은 게 아니구나. 이 마음이 전 이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 내려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이제 이때 엄마가 그냥 엄마이기만 한 게 아니라 엄마도 여자고, 네, 처녀였고 되게 꿈 많은 학생이었고, 네, 그런 시절이 있었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제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제가 첫 취직을 했을 때가 27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들은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좀 예쁜 꽃도 준비를 해보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좀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오늘 네, 아버님들은 꼭 꽃 한 송이 사들고 집에 들어가시면 너무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은 당당하게 꽃을 좀 내놔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네, 시키면 잘하거든요, 다들. 네. 그리고 네, 이제 이어서 아마 지금 제 이야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들은 제 책에 제가 적은 기록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이쁜 이야기들만 속관해서 보석 같은 이야기들만 잘 이제 떼벗기고 광을 낸 이야기들입니다. 거꾸로 네, 최악의 기억들로도 사실 책을 한 권 쓰라면 당연히 쓸 수 있거든요. 네, 너무 자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책을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책 어머니께 선물을 못 드리겠어. 왜? 비교될 것 같아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축구를 잘하는 애들이 당연히 축구를 하러 가고, 스케이팅을 잘하면 스케이팅을 하러 가는 것처럼, 네, 저 이제 읽고 쓰는 재주가 있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엮을 수 있었던 것 뿐이고요. 네, 가장 이쁜 이야기들만 이렇게 모아서, 네, 저희가 남한테 선물을 줄 때는 굳이 나쁜 이야기라든지, 네, 나쁜 기억들을 소개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일 예쁜 이야기들만 이렇게 보석함에 있는 보석들을 모으는 것처럼 예쁘게 엮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식의 마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야,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다. 얼마나 무정한 놈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어릴 적부터, 이거는 제 사진이 아니고요. 네, 이제 어릴 적부터 어머니들이 이렇게 애들 업어서 키우면서 누구누구씨라고 불렸었던 게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실 텐데, 어느 순간부터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라고 불리기 시작하셨을 거고, 애들이 한 이만할 때부터. 네, 애들이 조금 더 자라서는 이제 누구누구 어머님, 누구누구 아버님 소리가 훨씬 지금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는 그 어머니가 어머니인 것만은 아닌 걸 아는 나이는 되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에게도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멋지게 이제 돈 벌면서 사회생활도 하시면서 어느 인생 하루에는 주인공인 적도 있었던,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건 실제로 저희 어머니 사진인데요. 네, 저희 어머니 이제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는 아니고 아무튼 되게 작은 단위의 무슨 미인 대회에 나가셨던 기억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키가 되게 크신데 저렇게 멋들어지게 사진도 찍으시고, 네, 인생의 주인공이셨던 사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애 낳아서 함께 첫 사진을 낳은 순간들도 있고, 이제 엄마가 아니기만 하다는 거는 저희도 이제 아는 나이가 되었다고,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렇게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수험생인 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곤에 쩌든 직장인, 아니면은 애 키우느라 너무 바쁜 주부, 네, 이런 어느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 모든 사람들이 저희 다들 힘든 순간들이 있으면 되게 안 좋은 생각이나 나쁜 기억들밖에 안 들곤 하는데, 근데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또 이제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고 그러면 그런 좋은 생각들을 찾게 되고 그 순간들을 회상하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모습을 지금 자제분들이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냥 정말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지만 그냥 확실한 건 저희가 다 이 소중한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나쁜 일들보다 좋은 일들을 훨씬 많이 기억하고요. 당연히 나쁜 것들은 생각보다 잘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애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그 김한기 화백의 1957년작 성심이라는 작품이거든요. 한기미술관에서 바로 만나실 수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었느냐 하면 이제 김한기 화백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했다고 하던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빨간 신장처럼 생긴 하트 모양을 이렇게 붓으로 계속 덧대어 그렸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이 성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김한기 화백이 어머니를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하물며 저희 같은 범부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 못할 리는 더더욱 없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그러면 저 여기까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식분 감사합니다.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머니 아버님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로.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